안녕하세요. 아토존 온굿을 정현국 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교대 정시 면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학교 축에 속해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유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에 있어서 수능의 비중이 80%,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20%이 정도로 해서 수능의 점수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의 점수에 따른 역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면접의 비중이 높은 만큼 항상 문제들도 제시문형으로서 어렵게 출제되고 있었던 것이 서울교대의 문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면접의 특성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올해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 면접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의 공식 자료에는 일단 올해의 면접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 정시에서도 7분 동안 면접실 앞에서 주어진 필기구를 가지고 연습지에다가 간단하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좀 출제하고 있었냐? 서울교대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표라든가 제시문의 내용들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잡혀 있었던 문제들에서 재작년도부터 해가지고는 개방형 문제로 바꿔가면서, 특히나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평가되던 그러한 요소에서 교직 교양이 빠지고 교직 인적성의 부분을 평가하겠다라고 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교직 교양의 내용들은 다소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졌냐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교직 인적성에 조금 더 적합한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의 교육관, 그리고 학생의 교직에 대한 자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서울교대 지금 변화에 대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서울교대에서 출제됐었던 기출문제 하나를 같이 보면서 서울교대 면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의 링크에 작년도 기출이 발표되었었던 문제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같이 파일을 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5학년도 정시 오후에 문제 1번에서 그러한 문제가 좀 출제되고 있었는데요. 학생과의 관계 영역, 그리고 수업의 영역에 대한 교사의 자질 두 가지를 놔두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학생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형태 중에 하나죠. 두 자질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서 학생들이 먼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냐라고 한다면은 둘 다 너무 중요한 교사의 자질이긴 하니까 두 가지 다 잘 활용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긴 한데, 이 두 가지 다를 잘 활용해 보겠다고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해서 둘 다 너무 중요하다, 이러한 답안은 실제 의도에서 벗어난 적절한 답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이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학생에게 묻고 있는 그러한 문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쪽 측면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양가적으로 이를 활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했다면 이는 이 문제 출제 의도에 어긋나는 독해 오류로서 큰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일단 첫 번째 좀 유의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본격적인 답안으로 들어가서는 쌤이 써놓은 답안 사례들이긴 한데요. 이러한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법적 능력을 선택하든 아니면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교사의 역량을 선택하든 답안은 역시 개방형 문제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두 가지의 입장 모두 다 중요한 자질이긴 했었으니까 한쪽의 입장만을 너무 강조해서 나머지의 입장을 폄하하는, 혹은 나머지 입장의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답안은 그건 역시 적절한 답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즉 한쪽만을 너무 맹목적으로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된다면 이는 균형 잡힌 어떤 그러한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학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 간에 두 가지 입장 다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하지만 왜 내가 선택한 이 입장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지 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보통 선택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교수법적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놓고 첫 번째 얘기해야 될 것은 가장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당연히 교사로서 갖춰야 될 것은 학생을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효과적인 수업에 대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교수법적 능력을 선택한 학생들의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긴 하다라는 얘기가 또 필요한 거죠.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과 친해지고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만이 존재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다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의 내가 선택한 측면이 왜 더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논리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요는 결국 이러한 두 가지 다 가능한 대답에 있어서도 한쪽의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둘 다 논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측면이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 우위의 논증 방식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드시 이러한 유형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방형의 문제로서 그 사이사이 드러나는 학생의 교육적인 가치관, 교육적 자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교대 면접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더 연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이 던져지든 간에 내 교육적인 마인드가 교육적인 가치관이 타당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연습들이 이루어진다면 서울교대 면접이 충실하게 잘 준비되었고 할 수 있을 만한 에 대한 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저는 정현국 강사였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수업 때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